네, 자, 제 100일내 기출문제풀이 2급 전산의 2급 이론 시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 백데이터는 이론 시험 거기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론 시험 볼 때도 반드시 보면서 사용하고요. 수험 번호 1 5개 2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4114. 요 뒤에 2가 숫자가 바뀌는 건 이건 프로그램 오류 같은데 그냥 상관없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상상사 개인 회사입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 동전 당연히 현금이고요. 그리고 현금의 기준은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다. 근데 받으려면 이건 아니죠. 만기일이 있어야 되고 당좌 차월은 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습니다. 잔고가 없어도 일정 부분 계약한 금액까지 수표로 발행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고요. 자, 우편환 증서는 지금은 뭐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통상환 증서라는 거 있습니다. 금액 뭐 26,350원인데 옛날에 그 은행이 온라인이 안 될 때 그때 제주도에서 집에서도 우리 형님이 서울에 학교 다닐 때 돈을 택배로 보낼 수는 없고 소포로 못 붙이니까 우체국에 가서 요 우편환 증서 거기에 누구누구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 신분증 보여주고 우체국에서 수수료 빼고 돈 찾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이런 우편환 증서 자기합수표처럼 우체국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거.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하고 라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 출제 요원 좀 옛날 분 같아요. 우편환 증서를 넣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 2번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것. 그래서 받아야 될 거는 1년 이내에 받는 거. 갚아야 될 거는 반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있는 거고요. 요 반대되는 개념이 1년 이상 비유동자산, 뭐 건물,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 일명 뭐 결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은 이거는 유동자산이 되죠. 자, 그 다음 보고 종료일,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그러면 이거는 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아래의 거래 내용 여기 있죠. 요거죠.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 거래입할 요소,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 자,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린터기를 150만 원에 구매하고 비품이죠. 비품이라는 뭐예요?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체크카드면 바로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대변에 그러면 뭐 보통예금 되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고지서가 나올 때 갚죠.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 부채의 증가 있고요. 그 다음 거래의 종류는 자산, 부채, 자본 이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면 교환거래.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으면 손익거래. 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혼합거래 이렇게 구분하죠. 자, 이거는 교환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상품이 취득 원가에 가산 더해 주는 것. 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 빼고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험료, 심지어 관세, 상품을 수입할 때 세금이 들어가면 그거까지 다 더해줍니다.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주고 등록세까지. 근데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이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순매입액 구할 때 순수한 매입액은 자 1년 동안 총 매입한 금액, 총 매입액에서 세 가지를 빼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요 세 가지를 빼주면
빼주면 순수한 매입,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상품이라는 취득 원가의 어떻게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란다. 4번요. 제가 4번 보면서도 그러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의 누락분, 빼먹은 거.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수정 전 당기순이익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요 두 개는 이제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 자,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이죠. 기간 경과분 반영 누락 당기분 2만 원. 자, 우리가 하는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요거와 대립되는 부분이 현금주의죠. 여러분 집에서 어머님이 작성하는 가계부, 돈 중심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요. 근데 발생주의는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요게 돈이 내년에 나갔더라도 원래 거 나오면 원래 장부에 적어야 돼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기간 경과분, 그러니까 기간이 이미 지났다, 기간이 지났다, 원래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락됐어. 얼마? 당기분께 2만 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부에 적어야죠. 자, 비용이 어떻게 증가한 겁니다.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그러면 요 2만 원은 차감해 줘야 되겠죠. 이익에서.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지급 보험료의 차기분 2월 넘기다. 우리 월담하다 그러잖아요. 내년으로 넘겨야 될 보험료를 빼먹었어. 누락. 차기분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자, 차변에 보험료 50만 원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근데 이 중에 이 보험료 비용 발생 적어놨는데 20만 원은 내년 거다 이 말이야. 차기분. 그러면 12월 31일 결산 시에 이걸 처리하죠. 자, 요 보험료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내년 거다. 그럼 원래 장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 20만 원. 비용 발생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이거 50만 원 그대로 적으면 엉터리 장부가 돼요. 현금주의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뭘로 처리해요? 자, 20만 원 우리 장부 결산하려고 그러는데 보험회사 찾아가서 이거 오늘 주시면 내일 1월 갖다 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안 줄걸요 아마. 그러면 돈 들어온 것처럼 자산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선급 비용 20만 원. 요 비용은 바로 보험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험료를 먼저 지급했다. 선급금하고 성격이 똑같아집니다. 계약금 지불했을 때. 뭐예요? 선급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요 비용 앞에 선급자 붙이면 자산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용 발생이 취소가 됐어요. 비용이 20만 원 줄어요. 비용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늘어나죠. 당기순이익은. 얘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만 원 빼고 18만 원 더해주면 얼마예요? 118만 원이 되겠죠. 자, 2만 원 빼고 20만 원 더해주니까 18만 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118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대손상각비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기말에 설정해 놓은 겁니다. 비상금 형태처럼. 그런데 금년 10월에 거래처가 파산됐어요. 회수 불가능. 그러면 매출채권이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요 매출채권 뭐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기록이 돼서 없어지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뭐 눈물이 앞을 가려도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미 대손충당금 5만 원을 이럴 때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자 5만 원. 작년인가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니까 전부 다 수선해 줄 걸로 해서 앞으로 이 차량들 전부 다 일괄 무료 수리해 주겠다. 교환해 주겠다. 대손충당금 왕창 설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거래처가 이제 파산돼서 나머지는 모자라요. 대손충당금도 없어. 그러면 직접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 15만 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단기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있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요거는 이번 100일회에서 이론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약간 비비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선입선출법 하다가 뭐 후입선출법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 공식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여기 공식에 대입하면서 해보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저도 이거 아차하면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자, 그럼 원래 매출 원가가 기초상품 재고액 10원, 단기 순매입액이 9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원가 얼마 돼요? 자, 100원에서 20원 빼면 80원이 되겠죠. 매출 원가가 80원이면 자, 순매출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빼면 매출 총이익은 20원 정도 나오겠죠. 근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평가 방법이 바뀌어서 감소했다. 그러면 1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로 바뀌어요? 100원에서 아까는 20원 뺐지만 이번엔 10원만 빼니까 90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증가합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예, 증가 맞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 감소한다. 얘는 틀린 거죠. 정반대되는 거니까. 자, 이게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매출 원가가 80원인데 이번엔 90원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90원을 대입해 봐요. 기말 재고자산이 10원 줄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 돼요? 10원이 되죠. 매출 총이익은.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 아니죠. 감소가 되죠.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이번엔 증가하면 그러면 요 20원이 아니고 자, 이번에는 증가 30원으로 보겠습니다. 30원으로 하면 매출 원가 얼마 돼요? 100원에 30원 빼면 70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감소했죠. 자, 요게 70원이다. 70원 매출 원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0원에 70원 되면 30원이 돼요. 자, 원래 금액보다도 10원 늘어납니다.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 쓰고 금액 뭐 10원, 50원, 100원 대입해서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가하고 라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이 취득 원가에 더해주는 거 아까 재고자산하고 똑같습니다. 항목이 아닌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과 관련된 세금 요거는 당연히 더해줘야죠. 그 다음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설치비, 운송비 요거 취득할 때 한 번만 지출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인쇄사에 가보면 인쇄기계 그 몇십억짜리 설치하는데 뭐 보통 20일 막 15일 막 걸리더라고요. 설치비도 많이 들고 또 기계를 분리해가지고 이게 대형 트럭으로 실어오는데 운송비도 꽤 듭니다. 이거 전부 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더해줍니다. 근데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아까 재고자산처럼 매입하면서 뭐 인쇄기계를 깎았다 할인 금액, 애누리 받은 금액 이런 것들은 차감해야죠. 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하고 비품이죠. 이거 에어컨이면. 그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대변의 비품이 되고요. 비품. 차변은 뭐가 되겠어요? 네,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무형자산은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무형이니까 형태가 없는 거. 대표적인 게 특허권, 소프트웨어. 우리가 돈 주고 뭐 MS 오피스를 사무실에 샀다. 그러면 막 저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자, 이러한 것들은 형태는 없어요. 근데 식별은 가능하죠.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다 알죠. 자,
그다음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송금 명세서 있으니까 요거는 뭐 보통 저작권 단속 나오면 검찰에서 같이 나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정품 인증번호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업무 사용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오고 이익도 주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 소프트웨어,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 요거는 형체가 있는 유형 자산이고 받을 업은 이거는 뭐예요? 당좌 자산이죠. 그래서 2번 소프트웨어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생큐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은 그 유동성이 높은 거 순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금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비유동 자산은 밑에, 유동 자산은 앞에. 반대로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 부채 위에, 비유동 부채 밑에. 그러니까 나중에 배열되는 건 뭐예요? 비유동 부채죠. 자, 사채 검색해 보면 사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근데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뭐 미지급금, 예수금 여기 있죠. 선수수익 밑에 있습니다. 유동 부채입니다. 얘네가 위에 있고 비유동 부채는 그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 비유동 부채 사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번에는 이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번엔 반대 외상 매입금이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 매입금 기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이 T자 계정 쫙 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부채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대변이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은 감소.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외상으로 물건 사왔을 때 외상 매입액 여기에 들어가면 증가하고 감소는 갚았을 때 외상값 갚았을 때. 그 다음 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가 이 불량품이야 되돌려 보냈어요. 환출. 그럼 외상값 줄어들죠. 감소. 그 다음 전기 2월 차기 2월 잔액은요. 자산은 잔액이 항상 증가 쪽 차변. 부채는 잔액이 항상 대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기 2월 지난달 잔액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작년에 외상값 다 못 갚은 거. 그거 원래 갚아야죠. 그러다가 자, 못 갚은 거에 이번에 외상으로 사온 거 총 갚아야 될 건데 다 못 갚죠. 그거는 대변에 적었다가 1월 1일 되면 다시 차변으로 전기 2월이 옮겨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기 외상 매입액 이거죠? 100만 원. 외상 매입금 중 환출액 5만 원.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 지급액 110만 원. 기말 잔액 30만 원입니다. 아직 12월 31일 결산일까지 못 갚은 거. 자, 이거 전부 다 합계하면 145만 원. 145만 원. 차변 대변 합계액은 항상 일치해야죠. 대차평균 월칙에 의거해서 14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빼면 45만 원. 요게 기초 잔액입니다. 자, 그래서 정기월 45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됐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요게 아마 제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아차 하는 순간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개인 회사인 대성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 인출금은 얼마인가? 기초자본금, 추가 출자액, 총수익, 총비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 총수익, 총비용이 나왔고 기초자본금 있고 그러면 재산법, 손익법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손익법,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단기순이익 이건 알고 있죠? 앞에 이론에서 기초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이익 이거 배웠죠. 재산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추가 출자액 그리고 인출금 요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할 때 원래 기초자본은 이렇게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 자, 근데 사장님이 개인 회사는 사장님 마음대로입니다. 아무 때나 돈 더 가져오고 아무 때나 돈 빼갑니다. 자, 뭐 사장님이 하자는데 안 돼요 할 수도 없잖아요. 주식회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돈을 가져왔어요. 추가 출자액은 그러면 기초자본금이 사장님 돈이 늘어난 거예요. 자, 추가 출자액 얼마예요? 여기 있구나. 30만 원. 그래서 총 130만 원까지 늘어났다가 인출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걸 X.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 구해야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총수익 40만 원. 마이너스 총비용 29만 원. 그러면 11만 원이 되겠죠. 이게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항상 같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11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말자본 51만 원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요 X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합치면 130만 원이죠. 130만 원 마이너스 X 괄호 그리고 51만 원입니다. 는 11만 원이에요. 자, 괄호를 없애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요거는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죠. 괄호를 없앴습니다. 또 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그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이제 X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자, 51만 원 마이너스 130만 원 51만 원 마이너스 130만 원 예, 마이너스 79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79만 원 플러스 X는 11만 원.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79만 원. 그러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90만 원 대입해 보면 알죠. 90만 원. 해봐요. 130만 원에 마이너스 90만 원 하면 얼마예요? 40만 원 되죠. 51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은 예, 11만 원 나오죠. 검산해 보면. 자, 그래서 90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차하면 이거 더 해야 되나? 얘는 빼야 되나? 이게 헷갈리고 또 괄호를 풀 때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요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손익, 여기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더하고 빼면 당기순이익 되죠. 세금 내고. 요거 순서 암기되면 좋고 모르면 거기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들어가 봐요.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영업손익,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이냐?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매출원가는 얘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향을 안 줍니다. 당기순이익 구할 땐 영향을 주지만. 자, 불이웃돕기 위하여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향을 안 미치죠. 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그 다음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사업용 자금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얘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네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인지 비용인지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이것도 공식에 대입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기초 300만 원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매입 환출미 애늘이 없으니까 이게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300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요? 예,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질문을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못 해드리니까 요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와서 간단한 왜 들어오기 싫어하냐면 뭐 등업이다 뭐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객관식 몇 개 딱 답변하면 모든 글을 쓰고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게시판에 가보면 한 40만 개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막히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합격률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